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자소 및 전기시퀀스 카페지기 가미시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 역시 G4에 대비 기초 PLC, PC2 아두이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3번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4번, 기초 이제 4번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 통해서 그 출력 부분이 같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실 뭐 간단한 예제예요. 네, 지금 요구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타임 차트 외에 기타적으로 어떠한 동작을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타임 차트만 보고 구성을 했을 때 애매한 구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주어진 요구사항을 잘 숙지하고 거기에 맞게끔 동작 구성을 이끌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타임 차트 관련해서 지금 입력이 2개고요. 출력이 3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구사항을 잠깐 보자니까 P0 입력 시 모든 동작이 중지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P0라는 입력은 어떻게 보면 한 리셋을 구성을 하는 입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P1 입력 동작에 따라서 이제 P40, P41, P42 세 개의 출력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P0라는 거는 리셋 버튼이고 P1이 이제 동작을 이끌어내는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버튼일 수도 있고 뭐 센서나 다른 입력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뭐 간단하게 우리가 버튼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1 입력이 있을 때 지금 P40이 점등이 돼요. 예, 계속되죠. 자, P1도 계속 입력이 되고 있다가 P1이 뗄 때,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네거티브 접점이 즉 폴링 엣지 할 때 지금 P40도 소등이 돼요. P40이 소등되면서 P41이 점등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P0라는 입력이 있는데 입력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뭐 요거는 A 접점 사용도 상관없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요게 처음에 들어올 때를 포지티브라고 보고요. 뗄 때를 네거티브로 본다면 첫 번째 포지티브일 때 그때 출력되는 게 P40이 출력이 되고 예,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P 그 제로 P0가 아니죠. P1이죠. P1이 뗄 때 그러니까 네거티브니까 네거티브일 때 P40은 소등을 하고 P41이 점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다시 자 누르면은 세 번째겠죠. P1이 다시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인데 이때는 포지티브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죠? 예, 지금 P41이 소등이 되고 그렇죠? P41이 이제 출력이 멈추고 그다음에 P42 지금 42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건 소등되고 P42가 점등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네 번째겠죠? 네 번째, 자, 일단 눌렀으니까 떼게 되겠죠? 네, 네거티브, 뗄 때, 지금 보면은, P42가, 일단 출력이 중지되고, 다시 402, P40이죠. 이건 중지되고, P40이 출력이 된다. 사실 뭐, 요렇게 지금 돌고 있죠. 예,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사실은 뭐, 오늘 시간 내용은 앞서 시간은 주로 이제 타이머, TON, 온들려 타이머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다면 오늘은 카운터 관련해서 뭐 CTU라고 하죠. CTU나 뭐 CTD, CTUD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업 카운터 위주로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얘가 좀 돌아요. 그래서 CTU나 CTD는 안 쓰겠지. CTU를 안 쓰시면 CTR, 링 카운터를 사용하셔서 처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 뭐 INC 사용해서도 되죠. 인크리먼트 통해 가지고 하나씩 카운트 했을 때, 뭐 다시 링 카운터처럼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오늘 내용은 카운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0가 들어오면은 다 소등이 되죠. 이 구성을 한번 그 작성된 레더 한번 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제 4번이니까 요 부분이죠. 지금 뭐 보면은 사실 뭐 간단히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자면 뭐 사실 뭐 별 내용이 없죠.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 하나 있었고, 네, P1이 이제 동작 패턴이니까, 네, 뗄 때, 누를 때 하고 뗄 때, 그러니까 라이징 엣지하고 폴링 엣지 구분해서 신호가 들어오면 되고, 어차피 이제 둘 중에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카운터가 되니까, 카운터 CTU를 사용했네요. 그 C0에다가, 예, 카운터 개수를 확인하면은 3이 돼요. 예, 세 번째. 3이 되면은, 그때, 3이 되고 3보다 크게 되면은 다시 C0를 1로 세팅을 해주면 되죠. 예, 그리고 P0가 들어왔을 때는 예, 지금 리셋 코일이죠. 예, C0 리셋 코일에서 0으로 다시 척기화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딱 누르면은 P40이 떴죠. 지금 만약에 이제 제가 입력을 했을 때 처음에는 누를 때니까 P1이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C0는 1이 돼요. 1이 되고 1이 어차피 3보다 크지 않으니까 이건 동작 안 할 거고 C0가 1일 때 P40이 예, 들어오죠. 예, 들어오고 그리고 음, 두 번째 자 일단 뗄 때잖아. P1이 뗄 때 카운터가 이제 2가 되죠. 2가 되면 3보다는 뭐 크지 않으니까 뭐 놔두면 되고 자 일단 1에서 2가 되니까 얘는 소딩이 되고 네, 일단 출력이 중지되고 C0가 2니까 2에 맞춰서 P41, P41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또 딴 걸로 볼까요? 자, 세 번째 다시 P1을 누르는 거니까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죠? 이 값이 3으로 바뀌죠. 3인데 3이 3보다 크진 않죠. 네, 놔두면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C0가 3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꺼지고 요 소등 되겠죠. 네, 출력 중지되고 C0 3이니까 P42가 예, 출력이 되는 거예요. P42가 출력이 되는 거고 다시 떼요. 떼면은 색깔 바꿀까요? 떼면은 뜰 때가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얘는 이제 4가 돼요. 예, 카운터 4가 됐는데 4가 되면서 4가 3보다 크죠. 그래서 다시 C0를 1로 바꿔요. 그럼 결국은 얘는 다시 1이 되죠. 예, 다시 1이 됩니다. 그러면은 1이니까 지금 아까 3이었잖아요. 그건 3이 아니니까 얘는 이제 소동되고 1인 경우가 어디있죠? P40이죠. 다시 P4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하다가 이제 P0가 들어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그때서야 다 이제 중지를 하는 거죠. 시제로 다시 0으로 만드니까 얘가 0이 되니까 그 전에 1, 2, 3 있던 내용들 반복되는 구성 다 날아가고 0이 되니까 예, 뭐 여기 출력 부분도 아무것도 없게 되겠습니다. 예, 카운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CTU 사용해서 하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평행상 CTR 링 카운터를 사용하셔서 구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사실 뭐 크게 큰 내용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작성하고 예, 시뮬레이터 한번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PC 수업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PS2 아두이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예, 소스 구성은 다 해놨고요. 자, 좀 줄여서 볼까요? 코드에다가 예제 4번이죠. 예, 작성은 다 해뒀습니다. 예,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뭐 입출력 내용은 뭐 저번 시간에 했고 자 여기부터 이제 코드 내용이에요.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한 번은 이제 처음 들어올 때 저 P1이 들어올 때는 양변화 그렇죠. 포지티브 들어오고 그 포지티브에 뭔가 동작하고 또 다시 뗄 때 그 P1의 입력이 이제 네거티브 접점일 때, 폴링 엣지일 때 부분에서 이제 음변한 폴링 엣지 부분 나와 있죠. 그리고 PJ로에 대한 리셋 구성, 그리고 이제 출력부에 대한 내용 해석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소스 내용 좀 봐야 되겠죠. 예. 자, 아까 우리가 이제 PC 내용, 타임 차트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처음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구성이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할까? 자, 일단은 뭐 입력이 들어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입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P1 양변화, 음변화 입력에 따른 카운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카운터 C0라는 변수를 따로 줬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면 변수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 거 C0 여기 있고 우리가 이제 상태 정보일 때 라이징 엣지일 때 하고 이제 폴링 엣지라고 제가 따로 변수를 여기 이제 C0 밑에 보면은 라이징 엣지 상태 정보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P0 스테이트 1값을 말하는 건데 이름을 좀 다르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링 엣지 관련해서 내용들 나와 있고요. 변수는 그게 전부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앞서 이제 양변화, 음변 잠깐 설명드렸는데 변수 내용만 좀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보자면은 자, 일단 P1이 이제 동작 버튼이니까 양변화, 음변화 입력에 따른 카운터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앞서 이 내용 봤었나? 이 내용 보면은 여기도 보면 그렇죠. 우리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C0가 3보다 크면은 C0를 다시 1로 바꾸는 그 구성이 있었어요. 예, 그 내용을 따라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여기. 그래서 C0가 3보다 크면은 C0를 다시 1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 레더에서 크다. 네, C0가 3보다 크면은 우리가 move 해서 1, C0 이렇게 명령을 구성했던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특별한 구성 없죠.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라이징 엣지 P1이 이제 들어올 때니까 들어올 때 내용을 구성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P1 양변화 들어오면 일단 P1이 누르고 있고 그렇죠. 처음 딱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고 자 라이징 스테이트 또는 라이징 엣지 부분 변수는 1이 아니어야 되지 0이죠. 0인데 그 상태를 이제 우리가 양변화할 때는 그 안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P1 딱 들어왔을 때 라이징 엣지 값을 1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C0 카운터 값 이제 눌렀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설정하고 변경이 있어요. 여기 차이가 있는데 설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C0 1, 자 C0 C0 1로 설정이라면은 C0 1로 설정한다는 말은 사실 C0 값에다가 1을 넣겠다는 뜻이고요. 변경이라는 거는 C0에다가 C0 플러스 1을 해서 넣겠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럼 C0 플러스가 되겠지. 예,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하고 변경하고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틀립니다. 예, 시제로 1로 변경한다 해서 1로 넣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로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시제로에 입력을 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변경을 말하는 거고요. 설정은 말 그대로 시제로 값을 1로 지정하겠다라는 게 설정이 됩니다. 이 차이 변경이냐 설정이냐 잘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살펴보자면은 결국은 얘는 1이고 얘는 0인데 다시 얘가 1로 되니까 얘는 다시 1이 되겠죠. 예. 그리고 시제로도 이제 1로 이제 카운터 하나 늘어난 거예요. 변경이니까. 현재 시제로 값이 0이니까 0에서 다시 1을 더해가지고 시제로 넣으니까 시제로는 이제 1이 돼요.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신경 안 쓰고 다시 이렇게 루프, 스캔 타임처럼 루프 타임 들어오면은 현재 라이징 엣지가 1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P1은 계속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라이징 엣지 값이 1이기 때문에 1이 아닌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조건 만족하지 않고 자, P1이 1일 때 현재 1이니까 요 부분이 1이니까 이때 라이징은 1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P1을 뗄때 라이징 엣지 값을 다시 0으로 바꾸기 위해서 요런 이제 지금 그 조건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P1의 양변환에 대한 카운터, 즉 결국 여기서 이제 증가치가 되는 거죠. 누를 때마다. 예, 그렇게 되고 반면에 이제 음변환일 때 폴링 엣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링 엣지도 사실 앞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없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언제 카운터가 되죠? 자, 우리가 앞서 양변환은 누를 때 카운터가 돼야 되잖아. 이 친구는 음변환이니까 네거티브니까 뗄 때 카운터가 돼요. 뗄 때 C0 값을 1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 이제 C0는 C0 플러스 1을 해서 뗄 때도 카운터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 구성 볼게요. 일단 P1이 들어왔어요. 네, 들어오고 자 폴링 엣지니까 아까 라이징 엣지죠. 다르죠. 변수가 다릅니다. 폴링 엣지가 이제 0이고 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폴링 엣지 1이 되죠. 1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다음 루프에서는 다시 0이 아니라 1이 되니까 얘도 한 번만 동작을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폴링 엣지 1이고 자 P1은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 근데 떼면 어떻게 돼요? 떼면 P1이 0이 되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해서 뗄때 폴링 엣지라는 변수는 0으로 만들어주고요.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하죠. C0를 다시 1로 변경을 했어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C0는 C0 플러스 1을 해서 그 값을 다시 넣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라이징 엣지, 여기 1로, 이건 아니구나. 위에 있던 부분이 있었죠. 예, 그거랑 동일한 내용. 그래서, 양변 아닐 때는 딱 들어올 때 펄스 신호 때, 한번 딱 들어왔을 때 카운트 한번 해주고, 음변하는 뗄 때, 예, 그렇죠. 이 부분이죠. P1이 지금 1인 상태에서 뗀 순간, 다음 루프 타임에서, C0는 C0 플러스 1에서 1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또 폴링 엣지 관련 변수도 0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예, 뗐으니까. 예, 그렇죠? 그 내용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를테면은 각각 누를 때와 뗄 때를 한 번씩 카운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P0의 입력에 리셋이 있었죠. 예, 여기 보면은 P0가 들어오면은, 예, 동작 다 멈추고, C0도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자, 그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P1이 들어올 때니까 간단하게 P0 들어올 때니까 들어온 순간에 보시면 자, C0는 1로, 0으로 변경하죠. 그럼 C0는 0이 되는 거야. 0으로 넣어주고, 그 나머지 이제 출력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은 다 0으로 설정해서, 예, 그 출력 부분 다, 멈추게끔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 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출력을 봐야 되는데, 출력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자, 1일 때 P40이죠. 2일 때 P41이고, 3일 때 P42가 돼요. 4는 다시 3보다 크니까 1로 바꾸면서 P40이 점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1, 2,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C0가 1일 때, 자, 보면 C0가 1일 때,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죠. 1일 때 P40이 1로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0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게 이제 한 블럭이죠. 예, 그리고 C0가 2일 경우에는 P41이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C0가 3일 경우에는 다시 1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시면 뭐 특별한 내용 없죠. 결국은 뭐 출력은 각각에 대해서 카운터 C0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이냐 2이냐 3이냐에 따라서 정의하시면 되고요. 대신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이 있죠. P1 C0가 3보다 넘어가면은 다시 C0 1로 설정을 해준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가 됐을 때 이 코드에서는 4가 없잖아. 근데 이 4가 되면은 1로 설정하니까 다시 C0 1이 되면서 P4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사실 타임 차트 기반에서 만들어진 블록 코드가 전부예요. 예. 굉장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카운터가 오히려 타이머보다 더 쉽죠. 타이머는 어떻습니까? 뭐 시간을 누적해야 된다든가, 그렇죠? 그 누적된 시간, 그 또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그 타이머에서 뭘 리셋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구성이 있는데, 카운터는 간단하게 현재 상태 정보, 뭐 1이냐, 2이냐, 3이냐. 물론 이제 카운터는 그것도 있죠. 1 이상, 2 이상, 3 이상 이렇게 구성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거는 이제 1, 2, 3 각각의 카운터에 지정된 수치 값에 따라서 출력을 처리하면 되는 간단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 시뮬레이터 돌려가지고 동작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 확인했기 때문에, 예, 아마 요 타임 차트 내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겁니다. 시뮬레이터 시작하고요. 자, 우선은 요거 이제 P0는 우리가 중지 버튼이었어. 그러니까 P1이 들어와야 되겠죠. P1 딱 들어오면, 한 번 딱 들어오면, 예, P40이 점등을 하죠. 자, 떼면은 P40이 소등하고, P41이 점등을 하면 되겠죠. 다시 입력 들어오면은 P41, 현재 상태가 2니까, 다시 넣어주면 3이 되니까, P42 점등, P41은 소등이 되겠죠. 예, 들어가면, 예. 이렇게 하나씩 입력할 때마다 눌렀다 뗄다 눌렀다 뗄다 할 때마다 상태값이 바뀌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3초가가 되면 그 4죠. 원래는 4에서 다시 1로 바꿔주는 거니까
사실 뭐 링 카운터, CTR 역시 그런 논리죠. 다시 보면 예, 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 P0가 딱 들어오면은 그때 다 소등을 하게끔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사실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카운터를 다뤘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입력하는 횟수죠. 우리가 이제 그 기능장 시험도 그렇지만은 3차 D번 같은 경우에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어떤 계산값을 통해 가지고 출력을 처리하는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랑 유사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기초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때는 PLC에서 뭐 CTU나 INC, CTR 등등을 사용해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블록코드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 간단하게 C0라는 변수 하나 주고 그리고 어떤 값이 초과됐을 때 반복을 해야 되니까 다시 1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시간도 카운터 부분하고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여기 주어져 있는 소스 내용이 있죠. 문자. 사실 보시면은 요것만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지금 아까 자 설정하고 변경은 틀다고 했어요. 요거 보시면은 소스에 어딨냐 여기 있네요. 있죠. 여기 보시면 자 라이징 엣지가 1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 시제로 1로 변경이라는 부분은 요게 이 말이에요. 뜻이 지금 요 뜻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C0 플러스는 1이라는 말은 사실 C0는 C0 플러스 1을 해서 다시 넣으란 얘기예요.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연화 하셨던 분들은 C0 플러스 플러스 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변경한다는 거는 어떤 값을 하나 더 더한다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처음에는 여기 좀 헷갈렸어요. 어, 변경하고 설정하고 차이가 뭔지. 근데 이제 코드 내용을 보니까, 소스 내용 보니까 구분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있죠. 폴링이 있을 때, 뗄 때 카운터, 얘는 들어올 때 카운터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소스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복사해가지고 아두이노 집어넣고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업로드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프로세싱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딩 중이고요. 자, 업로드 완료됐죠? 필요 없으니까 닫아놓고 프로세싱을 띄워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코드 필요 없겠죠? 너무 크네. 자, 그래서 우리 기초 예제 여기 맞춰 가지고 동작하는지 한번 여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컴포트 19로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되어 있죠? 컴퓨터 19 커넥트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일단은 P0는 어차피 중지 버튼이니까 상관없죠. 자, P1을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아두이노에 입력하면은 자 P40이 출력이 되죠. 떼면은 이제 40은 소등하고 출력 멈추고 P41, P4 하나가 출력이 되겠죠. 떼면 바뀌죠. 다시 누르면 P4의 출력 중지되고 P42가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P0가 딱 들어오면은 동작이 멈추면 되죠. 간단한 내용이죠. 결국은 P0 딱 들어왔을 때 1. 잠깐만요. 어떻게 있구나. 다시 리셋하고 P1이 들어왔을 때 1이 되고 떼면 2가 되고 다시 누르면 3이 돼요. 떼면 4인데 4가 이제 3보다 크니까 다시 1로 우리가 설정을 했죠. 떼는 순간 1이 되니까 다시 P4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하다가 P0 입력이 들어오면 멈추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예제 4번의 내용이고요. 오늘 좀 그래도 내용이 간단해가지고 빨리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 5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요번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은 아는데 제가 이제 지구훈련 교사 자격을 땄어요. 이렇게 일단 뭐 전기 자동차 2급만 올려놨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올해 들어서 이렇게 뭐 관련 자격증도 좀 따두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그 기능장 하시는 분들도 이러고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급훈련, 지급능력개발 훈련 교사 관련해서 뭐 집체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요. 한국기술대학교에서 통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게다가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들 연습을 하고 계시던데 일단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뭐 기초적인 예제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실력이 있죠. 그분을 차근차근 정리하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그때그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예제 5번이죠. 한번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